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두 번째 암살 시도로 보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 소유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에 경호국 요원이 골프장 밖에 있는 무장한 용의자를 발견해서 검거했는데요. 이번 사건이 미 대선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을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몇 시간 전에 플로리다주에 있는 골프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암살 시도로 보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진행한 야외 유세 도중에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약 2달 만인데요.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또 개요를 짚어주실까요?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플로리다죠.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이라고 하는 본인 소유죠. 본인 소유 골프장에서 골프 유세는 아니었고 지난번에는 이제 AR-15라고 그래서 M16의 민수용 소총이었는데 뭐 특별히 적용용 소총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제 AK-47이고 아마 조준경까지 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건 모두 지금 보면은 뭐 지난번도 뭐 지붕 위에서 본인은 뭐 전혀 이 은폐를 안 한 상황이었고 이번에도 철조망에 그냥 총기가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뭐 예단은 일이지만 전문적인 조직적인 스나이퍼는 아니고 예. 민간 총기 소유자가 일단은 시도를 한 것 같아요. 예. 자, 사법당국에 따르면요, 경호국 요원이 골프장 밖에 있는 무장한 용의자를 발견해서 사격을 했다고 하죠. 이후에 용의자는 도주했지만 골프장 북쪽의 고속도로에서 체포됐다고 하는데 하와이 출신의 58세 남성이라는 점 외에는 아직 범인의 자세한 신원이나 총격의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정치적 폭력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6월 28일 날 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이 토론전에서 압승을 해서 상승세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는 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예. 지금은 반대로 지지율이 다pon해지는 내려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해리스 트럼프 이 후보 간의 10일 날 이 토론전에서 뭐 큰 차이는 해리스 전 부통령이 이제 압승을 한 걸로 나타났고, 이 지지율에는 큰 영향은 없는 것, 아주 큰 영향은 없지만 어쨌든 해리스 부통령이 상승세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게 뭐 상승세거나 뭐 돌풍을 일으키는 상황이 아닌데 굳이 이 암살이나 저격 사건으로 인해서 조직적으로 이걸 막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정치적인 후폭풍은 무슨 민주당에게 물론 이제 여론이 동정 여론이나 이런 건 있었지만 민주당 책임론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도 보면 너무 허술해요. 이 본인은 뭐 전혀 이 철조망에 이 총기를 걸어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장비를 걸어놓은 상황에서 뭐 그 상황이면 만일에 경호 요원들이 사격을 하면 뭐 현장에 사살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증거도 그대로 모두 남겨놓고 도망가고 자동차 번호판도 모두 찍히고 하는 걸 보면 상황은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도중이 아니고 이 바쁜 와중에 지금 골프 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론도 이게 지난번에 비해서는 좀 다르게 나타날 거다. 지난번에 이제 상승세여서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붓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여러모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난번도 그렇지만 지난번도 배우가 전혀 발견이 안 됐거든요. 이번의 경우는 지난번보다 더 허술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뭐 조직적이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닌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치적 폭풍은 크지 않을 거다. 예. 그리고 이미 1차 총격 사건이라는 큰 충격이 있고 두 번째니까 이게 두 번 반복되거든요. 거기다 두 번째는 지금 모든 상황이 좀 더 허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정치적 폭력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이른 것 같아요. 네.
여러모로 지난 7월 암살 시도 사건과는 좀 다른 점이 있고 정치적 파장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용의자가 정치권이나 외부 세력과 연계된 걸로 드러날 경우에는 좀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뭐 가능성은 둘 다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지난번처럼 오히려 공화당 쪽에 연계된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이유죠. 뭐 이 실망이라든지 트럼프에 대한 혐오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자작극이라든지 모든 가능성 다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이 그런 의도나 만약 영향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전 모의나 이런 게 드러난다면 그때는 후폭풍이 크겠죠. 그러나 현 단계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허술하고 이미 1차 7월 13일 날 펜실베니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이번에는 그 당시에는 총격을 했고 범인이 용의자가 상격을 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귀를 스쳤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용의자는 사격도 못했어요. 총성이 울렸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대부분 경호 요원들이 발사한 사격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그 현장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2홀 정도 뒤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은 정말로 드라마틱한 극적인 상황이었다면 이번 상황은 그것하고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벤스 부통령 후보가 전화했더니 트럼프 대통령 오히려 기분 좋아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황을 즐기는 그 어떤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 아직 초기고 아직 뭐 전모가 안 드러났고 어떤 연계성이 없지만 지난번에 비해서 상당히 다른 상황이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이 와중에 분초가 아까운 상황에 유세가 아니라 골프를 쳤고 또 장소도 또 본인 소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하고는 좀 다르게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이 좀 조심스럽게 점쳐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건 직후에 지지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죠. 여기서는 내 인근에서 총격이 있었지만 난 안전하고 잘 있다. 특히 난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게 지난 7월에 암살 시도 직후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이런 메시지는 어떤 의도라고 봐야겠습니까? 결국 이제 이 총격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뭐 누구나 그렇죠. 이 총격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고 지난번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피격을 당했고 그 다음에 아주 극적인 거의 뭐 필리처상감이라고 할 만한 사진들이 이 성조기를 배경으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인한 모습, 주먹을 쥐고 불끈 쥐고 내려오는 연단에서 정말로 역사에 나올 만한 그런 사진들 이런 것들이 뭐 가히 어떤 그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어떤 광적인 지지 여론을 조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게인 이제 펜실베니아 이 효과를 도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사건은 그때와는 다르다. 여러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그 영향을.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지지자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토론회에서 해리스 대통령이 사실상 압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은 거의 변함이 없어요. 지금 견고해요. 거의 세멘트처럼 약 한 1% 정도. 그러니까 토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46, 해리스 부통령이 50이었는데 이제 토론 끝나고 그러니까 해리스 부통령은 51% 정도 오른 거로 나왔거든요. 거기다 뭐 이 절대적인 지지층, 적극적인 지지층 내에서는 이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시멘트 지지층들은 변함이 없을 거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제 중도층 약 한 3~4%에 해당하는 중도층의 영향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에 뭐 아주 조직적인 음모라든지 아니면 연계라든지 사전 모의라든지 이런 게 없다면 외로운 늑대형 단독 범행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판세에 큰 영향을 못 미칠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자, 백악관 반응도 짚어보겠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전하다고 해서 안도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의 폭력을 위한 자리는 없다고 규탄을 했는데 이 메시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이제 당연히 민주당 측, 그다음에 백악관이나 해리스 부통령 측에서는
이것으로 인한 부정적 후폭풍을 차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바이든 대통령이 통화까지 했거든요. 그러나 이번 사건은 뭐 그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 백악관도 그 정도로 긴장은 안 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총기 문제가 이번 대선에 상당한 쟁점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총기 소유 옹호자거든요. 예. 적극적인 옹호자거든요. 그런데 이 두 번의 이 공교롭게도 이 총기 사건이 모두 총기 옹호론자들한테는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이게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즐겁게 웃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자, 이제 미 대선까지는 50일 정도가 남았죠. 이번 사건이 해리스 후보, 트럼프 후보 각각의 지지층에게 변화를 크게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더 결집할 수 있을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결집할 지지층은 다 결집했어요. 그러니까 뭐 추가로 결집할 상황은 아니고요. 지난번 토론에도 불구하고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층이 크게 안 늘었다고 그러지만 큰 이제 우리가 간과하는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은 견고한 반면에 해리스 부통령의 컨텐츠 그러니까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단단하지 않은 지지층들이 꽤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토론으로 인해서 그 지지층들이 단단해졌거든요. 이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지층들이 크게 변동할 가능성은 점점 작아지고 있고, 그리고 16일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미국 시간으로. 근데 지난번 2020년 대선에서 우편 투표까지 합치면은 사전 투표가 67%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당락의 향배가 결정된 투표감이 시작이 되니까 50일 남았다 하더라도 50일 전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이미 시작됐다. 굳어진 판세가 이제 사전 투표로 나타나니까 거기다 뭐 테일러 스위프트 효과가 뭐 별 영향이 없니 그러지만 어차피 3-4% 싸움이거든요. 여기에서의 1% 정도의 효과도 테일러 스위프트의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지층이 더 견고해지는 해리스 부통령의 그 보이지 않는 효과, 그 다음에 토론전 이후에 1% 상승 효과는 그건 상당히 큰 거거든요. 예. 그게 보이지 않는 효과이기 때문에 50일 이번 사건이 대세 영향은 미칠 것 같지 않다. 이미 투표의 표심이 향배가 이제 결정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불과 2달 사이에 대선 후보에 대한 암살 시도가 2차례나 있었다는 것 사실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지금도 이게 주요 이슈지만 미국 대선 레이스에서 총기 규제 문제가 더 큰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쪽으로 봐요. 오히려 이제 지난번 펜실베니아 버틀러 사건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사건의 충격은 덜한 대신에 오히려 이 자유롭게 뭐 골프장 밖에 철조망에 총기 걸어놓고 대선 후보를 놓을 수 있는 상황까지 전개가 되니까 이미 뭐 거의 미국에서는 뭐 총기 난사 사건이 상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을 본인의 정치적인 테러, 정치적인 압박, 정치적 폭력으로 규정하고 나갈 가능성이 있지만 이 해리스 부통령 즉 민주당 쪽에서는 총기 문제 이슈화로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이 좀 더 다른 접근을 할 것 같고 오히려 총기 소유 문제, 총기 소유 규제, 총기 사용 규제 이런 쪽으로 해리스 후보가 목소리를 더 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